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곳, 은빛지혜 라디오 DJ 은지호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시간일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건드리고 싶지 않은 아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어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슬픔과 오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은 돈의 비율대로 부모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니까. 라는 말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평생을 희생하며 키운 자녀와의 관계가 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을까?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질문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지켜낼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숨겨진 아픔의 정체를 파헤치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선물하려 합니다.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부모와 다 큰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불편해지는 걸까요? 그 표면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세 가지 심리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는 사랑의 저울은 돈으로 기울어진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며 돈을 주저없이 썼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더욱 이 문제에 직면합니다. 내가 착한 자식한테는 100을 줬는데 못된 자식한테는 50을 줬어요. 그런데 착한 자식은 아무리 착해도 그때 화가 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 저놈한테 왜 저렇게 많이 주는 거야? 억울하게도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금전적인 대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은 결국 돈의 비율대로 본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돈에 얽힌 사랑의 저울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신을 괜찮은 부모님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부모한테 맞고 자랐지만 나는 자식을 때리지 않으니까 좋은 부모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자식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려 노력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좋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자녀의 모든 것을 해주며 자녀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피곤하게 하더라도 전부 다 해주니까 본인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다가 자녀가 더 이상 부모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여태까지 해주던 걸 안 해주니까 갑자기 자녀가 나쁜 자녀로 돌변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서 좋은 부모였다는 믿음이 자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간과하면서 서로 다른 기대를 갖게 되고 결국 오해와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모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믿는 각자의 눈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약해졌을 때, 즉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소외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내가 다리가 불편해져서 한두 달 못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자식이 일주일마다 찾아오더라도 나는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로 약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녀에게 더 기대하고 싶어집니다. 70, 80대가 되면 부모님은 자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부모님은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약자가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하는 강자의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 하면서
강자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사이가 좋아졌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이 모순된 마음이 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것이지요. 자녀는 직장, 배우자, 아이 등 자신에게 집중할 것이 많아 부모의 연락을 안 할수록 편하게 여기는 반면 부모님은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며 외로움 속의 약자가 되어갑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이 약자인데 부모가 그 약자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강자의 모습을 유지하려 할 때 더 깊은 꼴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사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비밀리에 건넨 쌈짓돈과 터져버린 큰아들의 분노입니다. 70대 후반의 순옥 할머니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늘 착하고 부모님을 살뜰히 챙겼지만 작은 아들은 젊은 시절부터 늘 사고뭉치였죠. 할머니는 큰아들에게는 집 한 채를 해주었고 작은 아들에게는 작은 상가 하나를 해주었습니다. 몇 년 뒤 작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자 할머니는 큰아들 몰래 노후 자금 일부를 떼어 작은 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착한 애는 알아서 잘하겠지. 문제 있는 애부터 도와야 해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큰아들은 깊은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평생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데 저런 사고뭉치 동생에게 비밀리에 더 많은 걸 해주다니요. 착했던 큰아들은 그 후 부모님에게 차갑게 변했고 순옥 할머니는 결국 자식들은 돈의 비율대로 본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와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때 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80대 초반의 박경자 할머니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자식은 곡해해서 듣는 것 같아.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하고 마음을 닫으셨죠.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늘 자식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석 할머니는 큰 기대 없이 자식들에게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보냈습니다. 이걸 보낸다고 달라질까 싶었지만 그래도 이게 관계의 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죠. 놀랍게도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짧은 감사 문자와 함께 아이들의 안부가 담긴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보내주신 한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해요.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그 문자를 보고 울컥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보다 때로는 물질적인 선물이 관계의 끈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이 선물 세트가 끊어질 뻔했던 관계의 신락 같은 끈을 다시 이어준 작은 다리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더 충격적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비극적인 사건 전 샌드위치가 되고 말았어요. 라는 내용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60대 중반의 김미영 여사님은 결혼한 딸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 후에도 친정과의 유대가 깊었는데 그로 인해 사위와 갈등을 겪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어느 날 딸은 미영 여사님에게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께는 무조건 네, 맞습니다. 하고 남편한테는 당신 말이 맞아. 하고 저는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요. 이쪽 편을 들면 저쪽이 화내고 저쪽 편을 들면 이쪽이 화내고 저는 샌드위치가 되어서 지옥에 빠지는 것 같아요. 미영 여사님은 자신의 딸이 부모님 편과 배우자 편 사이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것이
그들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고뇌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자녀가 배우자와 부모님 사이에서 겪는 갈등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숨겨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슬픔과 외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실용적인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냉각기 말 대신 마음의 끈을 보내세요.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나 나빠졌다면 서둘러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은 더 나빠지지만 않다가 보면은요, 저절로 만나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요. 잠시 냉각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계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의 끈은 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관계의 끈이 돼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엄마 아빠는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말아라. 미안하다는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명절에 갈비 선물 세트와 같은 먹을거리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돌려보내는 자식 1명도 없어요. 다 먹어요. 장문의 문자는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피하시고요. 물질적 여유가 된다면 손주, 손녀의 학자금을 대주는 것도 끊어지지 않은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작은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표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진짜 실천해야 할 2번째입니다. 때로는 약자가 되세요. 미안하다는 용기 있는 한마디. 내가 부모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관계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는 연락을 안 할수록 편해지고 부모님은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약자가 돼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때로는 내가 약자가 되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진짜 다시 보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다 그러면요. 그냥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좀 베푸는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다가설 때 자녀의 다쳤던 마음도 조금씩 열릴 수 있습니다. 자녀는 연락 안 하고 떨어져 있으면 편하고 부모인 나는 어떻게든지 보고 싶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제부터 나의 삶을 지키는 단단함 노후 자금은 나를 위한 마지막 남은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본능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이 없으면 해주지 마세요.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여력이 없다 그러면 해주지 마세요. 나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여력이 없다면 자녀를 돕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생계가 걱정이 되면은요. 아무리 자식이 비난하고 욕하고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내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안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자녀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부모로 남는 길입니다. 무리한 희생은 결국 모두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또한 내가 소외받는다고 느낄 때 결국은 내가 약해졌다는 데서 나와요. 그때는 미안하지만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치료를 받고 건강을 지키며 나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단단한 삶이 바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복잡한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노년은 무엇을 되새기는 시간일까요? 저는 노년이 타인에게 기대를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면의 강인함을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을,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죠.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약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치료를 받고 건강을 지키며 나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내면을 단단히 채우고 나 자신의 행복과 존엄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궁극적인 해결책이자 자녀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일 것입니다. 노년은 결코 끝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마주하고 새로운 지혜를 쌓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